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미데이터의 IT 사업본부 ACENI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덕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오토데스크 솔루션 중에서 이제 토목 분야 솔루션의 기술 지원, 교육, 세미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도로, 철도 분야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오토데스크 솔루션 소개인데요. 이제 하나 좀 유의하실 점이 오늘 이제 Q&A는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제 제 방송 중에 제 이제 이메일이 계속 나갈 텐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받고 제가 이제 추후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발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단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서 저희 회사인 키미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후 이제 본 세션에서는 토목 실무에서 BIM 솔루션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1.3D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11.3D의 장점과 이를 활용하여 도로 및 철도 분야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뒤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키미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78년에 창립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IT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솔루션 사업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총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 사업 등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입니다.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IT 사업본부에서는 오토데스크, ACENI 분야, 즉 이제 건축, 건설, 토목 분야 총판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총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실무에서 BIM은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토목공학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학은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인프라 개념의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프라 개념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경관 분야까지 그 중요성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기억하실 점은 토목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도로, 철도, 수자원, 단지, 도시계획, 상하수도, 교통계획 등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칭해서 토목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요구되는 것들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다음은 토목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지금 고속도로 중간에 아파트가 돌출돼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고속도로가 폭이 협소해져서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고요. 왼쪽 하단은 교통처리가 되어 있는 구간인데 교통처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철도 선로에 철탑이 저촉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 열차가 만약에 운행을 하게 된다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되겠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전신주가 잘못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불편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맨홀 위에 연석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맨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인데요. 토목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관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되고요.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이제 교통사고나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스 관리 부족 그리고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점을 토목 실무에서의 잠재적 문제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정확한 현황 데이터로 인한 설계 정확도 저하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 검토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정 작업으로 인한 잦은 설계 오류 발생입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 자료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결과적으로 계획에서부터 관리 단계까지 체계화된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토목 실무에서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있고 그로 인해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BIM 솔루션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BIM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란 뜻이고요. 어떤 전체 사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객체들이 각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들이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된다는 일련의 프로세스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BIM 솔루션을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BIM 솔루션은 바로 이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BIM 솔루션으로 이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추후에 발생되는 잘못된 사례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으로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윗, 즉 ID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 단계까지 사업 전체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 단계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이 각각 있고 이 솔루션 간의 데이터 호환 및 협업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프로세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IDS 내에서 이 잠재적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정확도 저하는 11-3D와 디지털 스캐닝 데이터를 정확한 현황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리캣 간의 협업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잦은 설계 오류 문제는 BIM 설계 지원 프로그램인 11-3D와 레빗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11-3D와 인프라웍스를 활용해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인프라웍스는 시각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관리 문제점은 11-3D와 나비스웍 매니지를 활용하여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비스웍스는 공정관리, 시공관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에서부터 관리 단계까지의 통합관리가 바로 IDS 솔루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솔루션은 바로 오토캐드 11-3D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1-3D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D는 토목 BIM 설계를 구현하며 다양한 토목 분야 설계를 지원을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측량 데이터 가져오기, 3D 지형 모델링, 선형, 부지정지, 관망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에 따른 라이브러리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BIM 솔루션을 적용해서 어떤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 BIM 솔루션으로 IDS, 오토데스크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 스윗, 그리고 11-3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오늘 세션의 가장 주된 내용인 11-3D의 장점과 11-3D를 활용해서 도로 및 철도 분야에서 어떤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설계 워크플로우를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설계는 조사, 지형 구축을 토대로 지형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노선 검토 및 기본 설계를 수행한 뒤 세부 설계로 그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11-3D를 사용할 경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 구축에서부터 기본 설계 부분에서 시간 및 인력면의 효율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11-3D와 IDS 나머지 솔루션 간 데이터 호환 및 협업으로 노선 검토에서부터 세부 설계 단계에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나 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11-3D의 장점입니다. 크게 6가지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지형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 통합, 지형 데이터 편집 및 정비, 지형 분석, 동적 업데이트, 분야별 특화 기능, 데이터 호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6가지 장점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 통합입니다. 지형 데이터 구축은 설계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작업입니다. 11-3D에서는 이 지형도 통합 및 경계 정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CAD를 활용해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지형 데이터 통합을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수행을 하셔야 되지만 11-3D를 활용하시면 이 기능들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좀 많이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CAD에서는 이제 부착할 도면을 삽입이나 외부 참조 명령어를 쓰는 데 반해서 11-3D에서는 도면 부착 그리고 조회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다양한 도면을 한꺼번에 불러들여서 통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치 지형도의 범위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에 비해서 작업 속도 효율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수치 지형도를 통합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에 필요하신 부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경계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CAD에서도 경계 편집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계만 잘라주고 경계 외부에 기존 지형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되죠. 하지만 11-3D에서는 매트링 기능을 활용을 해서 경계를 편집을 해주시면 경계 외부의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11-3D에서는 경계 편집 시에 유저가 원하는 어떤 특정 레이어에 대해서만도 경계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외부 데이터 통합 기능입니다. 11-3D에서는 이제 주로 관공서에서 주로 제공하는 다양한 외부 GIS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CAD에서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외부 데이터를 이제 관공서에 직접 가서 이미지 데이터로 가져와서 지형 위에 거의 근사치로 맞춰 놓은 다음에 직접 작도를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11-3D를 활용을 하시면은 외부 데이터를 별도 작업 없이 좌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져와 지형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수치 지형은 현재 이제 등고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실제 건물이나 도로 같은 지작물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11-3D 맵 임포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외부 GIS 데이터를 좌표에 맞게 삽입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삽입할 영역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빌딩이나 도로 그리고 그 외 기타 지작물들을 가져오셔서 수치 지형도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심으로써 과업 현황의 신뢰도를 높이시고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형 데이터 편집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도 작업이나 이제 지형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수치 지형도의 오류를 수정해주는 작업이 필요로 한데요. 11-3D에서는 이제 다양한 도면 정비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수작업으로 이제 도면을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면 정비 기능 중에서 유사 노드 분해와 중복 객체 삭제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 지형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등고선이 전부 끊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선도 작업을 위한 해체를 넣는다든가 설계 기초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서피스를 구성하기가 좀 어렵죠. 기존에는 이런 객체들을 CAD 명령어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모든 객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됐습니다. 지금 보신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고요. 지금 하나의 객체만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따라서 나머지 객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수치 지형 범위가 넓어질수록 작업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연결 후 확인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1-3D에서는 도면 정비 기능 중에서 유사 노드 분해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유사 노드 분해 기능을 통해서 끊어진 모든 객체의 연결이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끊어진 객체를 11-3D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끊어진 객체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기존 도로인데요. 보시면은 객체를 하나 지우게 되면은 또 객체가 그대로 살아있죠. 즉 객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노선도 작업이나 해치 작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객체들을 다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11.3D에서는 지금 보시는 중복객체 삭제 기능을 통해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정비가 끝났고요. 이 중복객체 삭제 기능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중복객체가 삭제가 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보여드린 유사노드 분해와 중복객체 삭제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응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정비 기능의 활용도를 더욱더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두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11.3D에서 제공하는 기타 다른 도면 정비 기능 등을 통해서 기존의 도면을 직접 편집하시는데 소요되는 좀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단축을 하시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업무 효율을 좀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형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D는 지표면 분석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경사 방향, 유역, 표고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레이블들을 같이 사용을 하셔서 동시에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분석을 통해서 배수나 토지계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수 유역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설계자가 수치 지형도를 직접 보고 도면상이나 도면을 출력해서 직접 보고 직접 유역을 판단해서 이제 유역을 작도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유역이 굉장히 많을 경우나 아니면 지형이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제 초급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는 분석 데이터를 검토하고 또 이후에 수정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더욱 많은 시간 소요가 발생이 되죠. 11.3D는 지형 분석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시간 소요를 좀 최소화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11.3D 지표면 분석 기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 지형도를 3D 지형으로 한번 삼각망 모델링을 한 파일이고요. 11.3D에서는 제공하는 다양한 스타일들을 적용해 줌으로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경사 방향 분석을 보실 텐데요. 보시면은 수치 지형도와 경사 방향 분석 결과를 동시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11.3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레이블들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임의의 지점에서 표고도 자동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가 보고 싶은 구간, 보고 싶은 구역의 어떤 경사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경사도는 이제 퍼센티지로도 이제 스타일을 바꿔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역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역시 유역 분석도 스타일을 변경을 해 줌으로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역 분석이 수행이 되고요. 지금 유역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3D 지형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유역 분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역 면적도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워터 드롭 기능을 통해서 임의의 지점에서 물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자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수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표고 분석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유역 분석과 마찬가지로 역시 스타일을 변경만 해줌으로써 분석이 가능하고요. 역시 기존에는 지형을 직접 분석해서 표고 범위를 산정하시고 작도를 하시는 데 비해 11.3D는 이렇게 신속한 표고 분석이 가능할 뿐더러 이제 분석 단계별의 색 분포를 갖다가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단계, 이 분석 단계를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분석 단계별 표고 범위도 역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범례 테이블을 추출을 해서 표고 범위별 면적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1.3D를 활용을 하시면 11.3D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지형 분석으로 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업무 효율을 개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동적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업데이트는 11.3D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자 가장 큰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노선 검토나 기본 설계 단계에서 많은 설계 검토가 수반이 될 경우에 이 동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계 오류나 누락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적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를 간단하게 구현해 놓은 프로젝트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 상단이 도로 평면, 즉 이제 도로를 위에서 내려다본 뷰인데요.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다본 뷰로 제가 3D로 좀 바꿔놨고요.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도로, 그 옆쪽이 도로 사면을 나타냅니다. 그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거 종단면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쪽 부분은 이제 차가 상향구배로 달리는 과정이고 뒤쪽은 하향구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은 횡단면도고요. 도로를 진행 방향으로 자른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색이 도로에 의해서 흙이 깎이는 부분, 왼쪽에 녹색이 흙이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토공 물량이 산출이 한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종단 계획을 한번 변경을 해볼 텐데요. 지금 종단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는 이 종단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종단, 그리고 횡단면도, 그리고 평면의 사면, 그리고 사면의 이 횡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그 물량까지 전부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다시 그리고 물량을 다시 산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설계 검토 단계에서 많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 검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설계 오류나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1.3D에서는 하나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계획들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파라메트릭 기법을 통한 동적 업데이트입니다. 11.3D는 이 동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잦은 설계 검토에도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실 수 있고 검토 시간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3D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많이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가장 많이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능적인 횡단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먼저 간단하게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객체 뷰어로 이렇게 3D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11.3D에서는 선형, 종단 작업 이후에 어셈블리라는 요소를 조합을 해서 표준 횡단을 구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리도 모델링을 통해서 횡단 설계 및 물량 산출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도로 구간의 일부에 횡단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옹벽이 설치될 구간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옹벽 구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옹벽 구간을 지정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 옹벽에 관련된 어셈블리, 표준 횡단 면도에 바로 이 옹벽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옹벽이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옹벽이 설치될 구간에 옹벽이 포함된 방금 전에 보셨던 어셈블리를 통한 표준 횡단, 이 표준 횡단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고 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면은 옹벽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는 이제 계획된 선형과 모델링, 기존에 모델링된 지반을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이제 옹벽 높이를 산정을 해준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만약에 선형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라도 변경된 선형과 지반을 자동으로 다시 인식을 해서 옹벽 높이를 재산정해 주기 때문에 계획 변경 시에 옹벽 높이를 재설정해 주지 않아도 동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야별 특화 기능입니다. 이제 먼저 도로 분야 특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D는 교차로 위저드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위저드를 활용해서 평면 교차로와 회전 교차로를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이제 작도를 하지 않고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평면 교차로에 비해서 좀 고려해야 될 기준도 많고 작도량이 좀 더 많은 회전 교차로를 위저드를 활용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회전 교차로가 생성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교차로를 구성할 접근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위저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 교차로 작도에 필요한 재원들을 각각 입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원형 교차로 내 재원을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접근로, 회전 교차로를 구성하는 접근로들의 재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로는 모든 접근로에 대해서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로 재원이 끝나시면은 접근로 교통성 부분에 재원을 입력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를 구성하는 부대시설, 표시 여부 등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위조들을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원을 입력을 함으로써 1차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코리도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코리도 모델링을 수행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위저들을 통해서 생성된 회전교차로의 접근로들에 대한 종단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로들에 대해서 설계를 통해서 접근로 종단 등을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교차로 코리도 모델링을 위한 횡단 요소들, 아까 어셈블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어셈블리들을 세팅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선행이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코리도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리도 모델링이란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횡단면 설계 및 물량 산출을 위해서 선행되는 어떤 모델링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3D로 표현이 되는 요소도 이 코리도 모델링을 통해서 3D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리도 모델에 필요한 간단한 설정, 그리고 코리도 타겟팅, 선형 및 종단에 대한 코리도 타겟팅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수작업 없이 접근로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지금 접근로 하나에 대해서 코리도 모델링이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접근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으로 역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제 적용되는 횡단 면도라든가 아니면은 타겟팅을 위한 어떤 선형이나 종단 등을 잘 매칭시켜 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코리도 타겟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접근로가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된 회전교차로는 객체비호 기능을 통해서 3D로 최종 결과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모형에서도 직접 뷰를 3D로 바꾸셔서 확인도 가능하시지만 이 객체비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컴퓨터의 리소스 소비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편리하게 이제 모델링한 결과를 3D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설계를 구성하는 지반이나 교량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D는 다양한 3D 모델링을 지원하는 특성화 설계 모듈을 제공을 하는데요. 지오테크니컬 모듈은 지반조사 데이터를 3D로 설계 데이터화 시키는 모듈입니다. 기존의 2D로 구현된 지반 데이터보다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특히 이제 현업에서는 지방공학부나 아니면은 실제 지반조사를 나가시고 데이터들을 이제 설계 데이터로 쓰실 수 있게 구성을 하시는 지반조사 회사에서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브릿지 모델러입니다. 말 그대로 11-3D에서 교량을 1차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듈인데요.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교량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제 교대나 교각, 경관 등을 같은 이제 교량 구성 요소들을 유저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연약 지반에 계획되는 철도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연약 지반으로 인해서 이 구간은 지반조사 데이터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3D로 선형과 종단 그리고 어셈블리 구성을 위한 코리도 모델링을 완료를 하시고요. 지금 코리도 모델링을 완료한 걸 객체비호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오테크니컬 모듈로 보링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보링 데이터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 불러오신 보링 데이터를 3D 지반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기존의 2D로 구현되는 지반 데이터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은 지반 데이터 구현이 가능하고 이제 이 구현을 통해서 생성된 최종 서피스 모델을 구성을 하셔서 이 서피스 모델을 바탕으로 11-3D에서 설계를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완료된 데이터를 지금 이제 나비스웍으로 가져오신 걸 보시는데요. 나비스웍스로 가져오셔서 나비스웍스의 4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해서 공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간별로 이제 집안에서부터 포장층 포설까지 시공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구현하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철도 분야입니다. 먼저 철도석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철도는 크게 이제 노반 설계와 궤도 설계로 나뉘는데, 노반 설계는 선형 설계이기 때문에 도로 설계 워크플로우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이제 시빌 3D의 공통적인 장점과 그리고 도로 분야 장점 중에 교차로 위저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철도 설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반 설계 이후에 진행되는 궤도 설계는 철도 레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요. 현재는 노반 설계에서는 궤도 설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철도는 도로에 비해서 횡단면 구성이 좀 덜 복잡하기 때문에 시빌 3D에서 제공하는 이 어셈블리들의 활용도가 도로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도의 궤도 설계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켄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켄트는 이 철도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하고요. 도로에서의 평경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시빌 3D에서는 켄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횡단면 도성의 메인 위에 두 군데 솟아있는 부분이 바로 궤도인데요. 이 양쪽 레일이 평행하게 궤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평행한 궤도를 시빌 3D에서 켄트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켄트 편집을 여시고요. 켄트 계산에 필요한 어떤 재원들이나 조건들을 먼저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시빌 3D를 통해서 켄트를 자동 계산을 하고 있고요. 켄트를 계산을 하시고 그에 따른 코리더 모델링을 재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선부에, 횡단면도에, 레일에 켄트 값이 반영되고 자동으로 이 도면들까지 다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곡선 뷰에서 반영된 켄트를 켄트 뷰를 통해서 또 이제 별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도로에서의 일종의 이제 평경사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노반 설계를 하시면서도 추후에 진행될 궤도 설계 부분을 미리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철도 정거장 보시면은 열차가 이제 선로를 변경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이 변경점을 바로 철도 분기기라고 합니다. 이 시빌 3D는 레일 레이아웃 모듈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각도 및 규격별로 철도 분기기에 대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접 이 철도 분기기를 이제 작동하실 필요 없이 이제 갖춰져 있는 라이브러리 내에서 각도와 규격을 설정을 하셔서 편리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분야입니다. 이제 원래 오늘 주제가 도로 및 철도 분야 업무 효율 개선인데, 이제 그 외에도 기타 좀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같이 좀 소개를 드리려고 몇 가지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는 경사 지형에 땅을 깎아서 부지를 조성하는 일단 면 개념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라든가 부지 계획 같은 어떤 면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능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형상선을 활용해서 3D로 정지 지형을 모델링을 하고 원지형과 연관되는 동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지면 표고 편집 및 토공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표고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토공 밸런싱은 부지를 계획할 경우에 발생되는 흙의 잔량이라든가 운반량을 최소화시키고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분리 지형 및 단면 검토선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분리 지형 기능은 이제 같은 정지면을 놓고 정지면의 대항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면 검토선 기능은 원래 이제 선형 기능입니다. 선형 기능인데 이 면 개념의 정지 기능에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제 면 개념 정지 기능에 선형 기능을 복합을 시키셔서 정지면을 상세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아래처럼 정지면, 횡단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토대로 계획 부지에 대한 토량 산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망 설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로 상하수도부나 도로부, 철도부, 그리고 뭐 단지부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겠고요. 시빌 3D에서는 상수, 우수, 오수 관망의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이 관망을 구성하는 관, 엘보, 맨홀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편집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관망 간섭 검사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관망을 계획하시는 중이나 아니면은 계획이 다 완료된 이후에 관망이 이제 어떤 곳에서 저촉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작업자가 직접 이제 검토를 하시지 않고서도 자동적으로 이제 간섭 위치나 간섭 수를 체크를 해주고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간섭이 일어나는지 확인이 전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작업자가 직접 간섭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업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시고 업무 효율을 개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5가지 기능은 시빌 3D의 이제 고유의 자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업무 효율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는 데이터 호환인데 시빌 3D와 이제 기타 IDS 솔루션들 간의 데이터 호환이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업무 효율을 보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빗과의 호환입니다. 레빗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모델링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이제 이 두 솔루션 간의 순환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정확한 의사 교환 및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작물이 많이 분포하는 구간에 이제 도로를 계획할 경우에 이제 상세하게 레빗에서 모델링된 건축물을 시빌 3D로 가져오셔서 현황 자료로 구축을 하시면은 2D 현황 도면에 표현된 지작물이 아니라 3D로 표현된 지작물을 입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높이에 따른 지작물의 정확한 모양을 파악해서 도로를 계획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정확도를 높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주변 도로와 건축물이 동시에 설계된 프로젝트라면 두 설계 요소 간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업무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저촉 여부들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설계 요소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확한 의사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사를 결정하시고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빌 3D에서 브릿지 모델러, 아까 전에 한번 도로 분야 쪽에서 브릿지 모델러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브릿지 모델러로 교량을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이 레빗으로 가져가셔서 배근이나 상세, 구조 설계 등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설계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교량 데이터를 시빌 3D로 가져오셔서 주변 도로나 철도와 함께 최종적으로 설계를 통합해서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빌 3D와 레빗 간의 협업에 의한 어떤 업무 부서 간 정확한 의사 교환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통합 모델링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토목 프로젝트는 건축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환 모델링의 장점을 10분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제 통합역사 같은 건축물이나 지하 구조물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동시에 설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활용도가 더욱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빌 3D와 인프라웍스 간의 호환입니다. 인프라웍스는 제가 서론 부분에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시각화된 자료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작업 시간이 굉장히 짧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단순한 시각화 솔루션이 아니라 지형 데이터 및 좌표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빌 3D나 레빗에서 계획이 된 이런 계획 모델이라든가 현황까지 같이 연동해서 좌표를 맞춰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인프라웍스로 개념 설계를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시빌 3D로 가져오셔서 본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시각화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예를 들면은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주민 설명회, 민원 대처나 기타 제안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시빌 3D 데이터를 중간에 다시 인프라웍스로 전부 가져가셔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셔서 인프라웍스에서 시각화 자료를 신속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현업에서는 이제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주민 설명회나 민원을 대처할 때 주로 이제 CAD로 노선도를 이제 꾸며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인프라웍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물론 이제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어떤 설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리고 좀 더 기존에 비해서 시각화를
부각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은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경관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인프라웍스는 주행 경관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관도로를 위한 어떤 1차적인 노선 검토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경관도로를 위해서 1차적으로 노선 검토를 하시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노선이 이제 픽스가 되면은 그거를 11-3D로 가져가셔서 본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 설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위성사진이나 지형 데이터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느냐인데요. 인프라웍스에서는 모델 빌더 기능을 통해서 위성 지도 및 지형 데이터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지형 데이터는 단순히 이미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좌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형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11-3D로 또 인프라웍스에서 또 11-3D로 가져오시면 실제 수치 지형으로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모델 빌더는 전 세계 어디라도 지형 구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프라웍스에서 1차적으로 모델 빌더를 통해서 지형을 구축을 하시고요. 위성사진을 그 위에 입히신 후 개념 설계를 신속하게 수행하시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신 후에 지형 데이터 및 계획 데이터를 11-3D로 전부 가져와서 본 설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에 비해서 개념 설계 및 노선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냐면 바로 이 인프라웍스는 이제 어떤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1-3D에 비해서 이제 간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음은 나비스웍스와의 호환입니다. 나비스웍은 공정관리, 시공관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설계 요소에 대한 간섭 체크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11-3D로 설계된 자료를 나비스웍스로 불러들여서 간섭 체크 및 빠른 데이터 연동을 통한 피드백으로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전에 나비스웍스를 활용해서 간섭 검토를 수행을 함으로써 추후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공 단계별 공정관리가 가능한데요. 4D 시뮬레이션은 토목 구조물의 시공 순서를 기간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체 교차로나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공이 복잡한 구간일수록 일목요연한 시공 그리고 공정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캡과의 호환입니다. 리캡은 디지털 스캐닝 데이터를 현황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D 디지털 스캐닝 자료를 리캡에서 현황 데이터로 변경하여 이를 11-3D로 가져와서 현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3D 디지털 스캐닝 자료는 매우 정확한 측량 자료이기 때문에 설계 검토 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므로 설계 정확도를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설계 시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현황 조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인력 소모도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도로의 확장 공사라든가 구조물 개보수 구간 설계 시에 기존 현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 진행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리캡과 데이터 호환으로 인해서 설계 정확도를 향상을 시키시고 업무 효율도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역사를 개보수한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스캐닝 데이터를 통해서 지상 및 지하 구조물까지 정확하게 구현을 한 후에 이를 반영해서 개념 설계를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세부 설계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실제 업무에 11-3D를 도입하여 어떤 성과를 얻은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웨이트의 도로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에서 도로, 교차로, 그리고 교량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지하 매설관과의 간섭 검토가 주요 이슈였는데요. 오토데스크 솔루션, 특히 설계에 주요한 11-3D, 맵3D, 그리고 레빗 등을 활용을 해서 도로, 교량, 그리고 입체 교차로, 회전 교차로, 지하 관망 등을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고 나비스웍스를 통한 정확한 간섭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될 문제점들을 미연에 해소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접근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발주사에서 과거에 이제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설계 예산 초과로 인해서 골머리를 좀 많이 앓았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사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시행사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시행사는 11.3D의 동적 업데이트를 활용을 해서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토공공사비를 최소화하는 설계안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 토공공사비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흙을 쌓거나 아니면 깎거나 하는 부분이 최소화됐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과 동시에 이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안을 도출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따라서 11.3D의 동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검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토 시간을 최소화하고, 따라서 같은 설계 시간 내에 좀 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로 인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의 철도 설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기 때문에 철도 계획에 따른 교량, 터널 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다양한 검토를 통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는데요. 그래서 11.3D와 레빗의 동적 업데이트 기능을 10분 활용해서 최적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단축하는 데까지 성공을 한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오토캐드 11.3D로 토목 설계 업무 효율을 개선하자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토캐드 11.3D로 토목 설계 업무를 개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토캐드 11.3D는 여러분의 설계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 인력적인 면의 업무 효율 개선. 두 번째, 동적 업데이트를 통한 설계 오류 최소화. 세 번째, 특화 지원 도구로 다양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데이터 호환을 통한 업무 협의, 효율 증대입니다. 오토캐드 11.3D의 장점을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11.3D를 10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을 지금보다 많이 개선을 하시고 다양한 3D 모델링의 세계에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11.3D가 여러분의 설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전부 종료가 됐고요. 나름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인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을 하실 수 있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11.3D를 활용을 하셔서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목 설계 업무를 하시면서 많은 업무 효율을 개선을 하시고 편리하게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